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왔구나. 왔구나. 역시 찌올림이 진짜 좋아요. 몸통까지 딱 올리면서 나온 붕어입니다. 왔구나. 자, 요즘 이 낚시가 생활 스포츠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가족과 함께 또 아니면 여성분들 혼자서도 꽤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요. 낚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 낚시장 가서 모든 낚시 장비를 구매를 해서 낚시를 시작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배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유튜브 자체도 자세하게 처음부터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제 역시도 찾아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부터 뭐 1도 모르는 낚시인을 위해서 정확하게 채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또 채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바꾸라. 자, 낚시에는 뭐 여러 종류의 낚시가 있지만 이 붕어 낚시의 제일 기본되는 채비. 자, 오늘 그 채비를 설명하는 첫 번째 시간이죠. 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종류의 채비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 번은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원봉돌 채비, 그 다음에는 스웨벨, 그 다음에는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동 채비, 뭐 일명 영웅 채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3분할 채비, 4분할 채비, 그리고 편대 채비, 이 여러 종류의 낚시 이제 채비 방법이 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제일 간단한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기본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처음 입문하시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가 있죠. 보다시피 이 낚싯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붕어의 신호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찌. 그리고 이 낚싯줄. 자, 이게 보시면 찌를 꽂을 수 있는 찌고무예요. 찌고무. 그 다음에 이 찌고무를 아래 위로 수심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찌 멈춤고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봉돌이 들어가겠죠. 낚시 채비가 다 준비가 되면,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에 이 낚싯대를 이렇게 빼시면 이런 실이 나와요. 이게 낚싯대 초리실이라고 하죠. 이 초리실에 원줄을 매야 하는데, 자, 이 초리실에 원줄 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자, 원줄을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돼요. 원을 그린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만 돌리시면 돼요. 세 바퀴를 돌리시고, 보이시죠? 이 짧은 줄이 아닌 이 긴 줄, 원줄을 이 손가락 사이로 넣어 주시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렇게 고리가 생겨요. 자, 이 고리를 초리실에 이렇게 잡아서 긴 줄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보이시나요? 이 남은 줄을 약 1cm 정도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이 초리실 매듭법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나중에 혹시라도 이 줄을 풀기 위해서는 보이시죠? 1cm 정도 남겨놨던 이 줄을 이렇게 당기시면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초리실에 낚싯줄을, 원줄을 이제 체결한 다음에는, 자, 낚싯줄 길이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낚싯줄은 일단 좀 길게 쓰시는 분도 있고 짧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제일 좋은 길이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손잡이, 대부분 낚싯대를 사면 이 손잡이 부분이 검정색이 나오는데, 검정색 이 끝부분, 요 정도 길이에서 낚시를 하면 좋은데, 지금 채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길게 자를게요. 자, 낚싯대만큼 줄을 자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 낚싯줄에 찌 멈춤 고무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낚싯줄 종류도 되게 많고 찌 멈춤 고무 종류도 되게 많아요. 자, 이런 양어장에서 낚시를 할 때는 대부분 한 1호에서 2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초보자분들도 한 1.5호 정도면
충분히 낚시를 해도 뭐 줄이 터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사용하는 낚시줄이 예를 들어서 4호라면 이 4호 찌 멈춤 고무를 사용하시면 되고, 1호줄을 사용하시면 이 찌 멈춤 고무도 1호줄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자, 1호에서 1.5 사용할 수 있는 이 호수가 다 나와 있어요. 호수가 다 나와 있고, 줄도 여기 보시면 이제 몇 호 줄에다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제 촬영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제가 4호줄 붉은 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찌 스토프 찌 멈춤 고무도 지금 4호에 맞는 제가 멈춤 고무를 준비를 했어요. 자, 찌 멈춤 고무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돼요. 자, 좀 올려주시고. 자, 보시면 이 제품 자체가 이 멈춤 고무가 2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체결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제품은 이 낱개로 하나씩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있는 제품은 2개를 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넣어도 이 2개의 찌 멈춤 고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자, 보이시죠? 이 찌 멈춤 고무를 첫 번째 하나를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는 찌를 꽂을 수 있는 찌 고무를 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찌 고무를 보시면 이렇게 다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찌 고무를 체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찌 멈춤 고무를 하나를 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런 고리가 있어요. 고리 사이에 낚싯줄을 넣고 당겨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자, 이중 찌 멈춤 고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부에 하나, 하부에 하나, 이 2개를 채웠는데, 이 낱개로 되어 있는 찌 멈춤 고무는 상부에 2개, 하부에 2개를 채워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보이시나요? 제가 낚시 줄을 얼마나 길게 맬까 짧게 맬까, 그건 이제 본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자, 한 뼘 정도 위쪽에, 자, 이 부분에 줄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잡으시고 약간만 이렇게 접어서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원을 그리시고, 이 원을 한 바퀴 반 정도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한 바퀴만 돌리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을 이 원 사이로 넣어주시면 돼요. 원 사이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에 이제 매듭 부분이 생겨요. 자, 이 매듭 부분에서 약 한 5mm 정도만 두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봉돌을 체결을 해도 되는데, 자, 봉돌을 체결해서 제가 씨맞춤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깎았을 때 문제가 돼요. 다시 봉돌을 다시 빼고 또 새로운 봉돌을 넣어야 되는데,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핀도레라고 하죠. 자, 이 핀도레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일단 핀도레는 이유 불문 모든 채비에는 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핀도레를 넣은 상태에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자, 원을 그리셔서 이 원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한번 묶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원을 그린 상태에서 이 부분을 묶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넣어 주셔서 당겨 주시면 돼요. 당겨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 원줄이죠. 원줄을 이렇게 상부로 당겨 주시면, 자, 이 매듭 부위에 걸려서 이 부분이 터지지가 않아요, 절대. 자, 이 상태에서 이 핀도레에
자, 봉돌을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기본 채비는 끝이 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찌를 꽂아서 찌맞춤을 이제 하셔서 바늘을 달고 낚시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는 찌맞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오늘은 케미 불빛을 밝히면서 바로 낚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사용하는 떡밥이죠. 비중이 가벼운 떡밥. 어분 3컵에 물 2컵. 자, 오늘도 동일하게 어분 3컵에 물 2컵. 딱 이렇게 사용하면 딱 좋은데, 자, 금방까지 제가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채비를 가지고 오늘 또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밥을 이제 숙성을 해야 제가 낚시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잠시 시간이 남아서 또 넋두리 좀 떨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초보자분들, 아직도 이 채비를 전혀 할 수 없는 분들이 오셔서 채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제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단계. 낚시의 기본이 이제 원봉돌이죠. 이제 붕어 낚시라고 하시면 이제 원봉돌 채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웨벨이나 영웅채비 아니면 편대, 그리고 이제 장치 쓰시는 분들은 이제 3분할, 4분할 채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오늘은 원봉돌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봉돌 채비, 그리고 찌맞춤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제가 왜 또 도래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찌 멈춘 고무를 왜 상부에 2개, 하부에 2개를 체결을 해야 되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구나. 자, 이제 첫 수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랜딩을 하실 때, 이 낚싯대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고기가 안 오기 때문에 낚싯대를 이렇게 막 자꾸 내려서 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낚싯대가 잘 부러져요. 랜딩을 할 때는 손잡이 위, 그리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위쪽을 살짝 받쳐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첫 수 나왔네요. 첫 수. 자, 이게 첫 수가 나왔는데, 입질 자체가 그렇게 처음부터 딱 주는 게 아니라 약간 툭툭 찍다가 약간 빨듯 하면서 몸통까지 쭉 올려주는 그런 입질에 봉화수 나왔습니다. 맞구나. 자, 입질 파악이, 대부분 이제 찌 자체가 이 바닥 낚시죠. 바닥 낚시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찌가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찌를 이렇게 이쁘게 빼올려 주는 게 아니라 빨고 들어가는 입질, 그리고 이렇게 찌를 올리는 입질. 근데 이런 양어장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찌가 한 2~3마디 올라오면 챔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붕어를 낚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찌 올림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데, 대부분 붕어를 낚기 위해서는 이제 찌가 약간 한 2목, 3목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챔질을 하거나, 입질이 약할 때에는 정말 한 이만큼 올라올 때도 있어요. 반마디 정도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 낚시를 하시다 보면 그 챔질 타이밍이 나와요. 얘네들이 이렇게 반마디든 한 마디든 올릴 때 중하게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입질이 있어요. 이렇게 툭 치고, 붕어들이 몸짓에 의해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하게 쫙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입질에 챔질을 해도 붕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낚시를 하면서 조금씩
자기가 알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뭐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고, 입질 자체가 뭐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입질 올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낚시를 계속 하면서 챔질 타이밍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왔구나. 역시 찌올림이 진짜 좋아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비가 있지만 이 원봉돌을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면 이렇게 또 중한 입질, 또 찌올림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리 오너라. 자, 붕어를 이렇게 랜딩 하실 때도 너무 강제 집행을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낚싯대에 텐션을 주면서 붕어를 제압을 하고, 이 붕어들이 입이 수면으로 뜨고 나면 더 이상은 힘을 많이 못 써요. 초장에만 이렇게 머리만 무리로 띄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강제 집행보다는 서서히 붕어가 움직이는 쪽으로 반대편으로 낚싯대를 세워서 붕어 머리만 살짝 돌려주시고, 무리로 이제 붕어의 입만 띄우면 얘네들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굳이 뭐 강제 집행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랜딩을 하다가 좀 큰 고기가 잡힌다, 힘이 좋다고 해서 또 강제로 이 집행을 하다 보면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채비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붕어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낚싯대를 왼쪽으로 돌려서 머리만 살짝 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좌측으로 쭉 차고 나갈 때 오른쪽으로 낚싯대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붕어들 머리 방향만 바꿔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수면으로 오르죠. 수면으로 오르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힘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만 수면으로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도 보셨죠? 이 멋진 찌올림, 몸통까지 딱 올리면서 나온 붕어입니다. 왔구나. 올라온다. 말지마, 올려라. 그래. 왔구나. 자, 이거죠. 이런 입질. 이제 붕어가 이제 붙은 것 같아요. 탁 떨어지면서 바로 굽어가면서 쫙 올려주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붕어를 낚으시면 이 유료터에서 제일 문제가, 밤낚시 할 때 제일 문제죠. 랜턴. 제발 헤드랜턴 좀 안 꼈으면 좋겠어요. 불이 약간 좀 밝지 않은 헤드랜턴 정도야 상관이 없는데, 이 탄광에 쓰는 랜턴이라고 하죠. 막 불이 너무 밝은 랜턴. 제가 쓰고 이 랜딩을 하고 이렇게 붕어를 낚기에는 참 편한데, 상대방에서는 그 불빛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 불빛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고 하는데, 뭐 굳이 이 랜딩을 해서 바로 앞에까지 올 때까지는 랜턴을 안 켜셔도 될 것 같아요. 랜턴 자체가 요즘에 이제 아래로 숙이고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낚시용 랜턴의 이게 각도를 아래쪽으로 숙여서 하면 상대방이 낚시하시는 분이 별로 안 불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밝은 랜턴보다 이렇게 낚시용으로 나온 각도 조절이 되는 바로 이제 내 앞쪽에서만 켤 수 있는 그런 랜턴을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낚시터를 다니고 낚시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비추는 랜턴 때문에 막 얼굴을 찌푸리고, 진짜 어떤 분들은 너무 열이 받아서 욕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싸움까지 나는 모습도 싸움까지 나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요. 되도록이면 밝은 랜턴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도 이 붕어는 제게 또 찌올림까지 딱 안겨준 붕어입니다. 착 떨어지자마자 바로 약간 살짝 꾹뻑했다가 쫙 올려주는 입질. 그래도 멋진 입질에 또 붕어가 나왔습니다. 왔구나.
왔구나. 자, 딱 떨어지면서 쭉쭉쭉쭉. 오, 뭐야 이거. 자, 쭉쭉쭉 올려주네요. 오, 힘 좀 쓰는데? 왜 이렇게 힘을 쓰지? 야,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나 교통사고죠. 자, 꼬리 같아요, 꼬리. 딱 이 치고 나가는 게 딱 꼬리 같은데, 항상 이게 붕어를 이렇게 낚았을 때는 뜰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뜰채는 기본적으로 뭐 양어장에 다니실 때는 사용을 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뜰채를 사용 안 하시고 낚시줄을 자꾸 이렇게 올리시는,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라도 그 상태에서 이제 바늘이 터졌을 때 봉돌이 튀거나 아니면 봉돌이 튀면서 얼굴 같은데 바늘 또 꽂힐 수가 있으니까 항상 뜰채를 사용해서 이 붕어를 낚으시는 게 좋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낚시를 하면서 외바늘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양바늘을 사용을 하죠. 양바늘을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 바늘 이제 양바늘을 사용하시다가 이 손가락에 바늘이 박힌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그냥 자기가 이렇게 뭐 바늘이 절대 안 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이 뜰채에 붕어를 담았을 때, 이 붕어를 잡고 바늘을 빼려고 할 때 바늘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을 하시면 금방 빠지는데, 미늘이 있는 바늘을 사용하시면 붕어가 바늘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붕어들이 이렇게 튀면서 나머지 바늘 하나에 이렇게 손가락에 바늘이 박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대부분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을 해야 쉽게 빠지고 바늘이 손가락에 박혀서도 충분히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왔구나. 피싱 TV